안녕하십니까. YTN에서 이제 앵커와 기자로 30년 됐고요. 목소리로 30년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국민의힘 입당해서 현재 대변인 맡고 있습니다. 제가 주대환 의장님하고 그다음에 김준용 우리 총장님 또 황경 대표님 평소에 한번 꼭 보고 싶던 분들이었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한꺼번에 뵐 수 있어서 정말 너무 반가웠고 또 영광이었습니다. 운동권 청산 그러니까 그 저희 캠프에 있는 20대 청년들이 운동권이 뭐냐를 카드 뉴스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왜? 운동권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젊은 세대들이. 운동권 청산 그러면 저희는 너무나 뼛속 깊이 공감을 하는데 젊은 세대들은 뜬금없이 왜 운동권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얼마 전 여론조사에서 공감한다 42%, 운동권 청산 공감하지 않는다 42%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든 생각이 운동권의 개념과 정의를 새롭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동권이라는 게 학생 운동을 했었던, 총학생회장 했었던 사람들만 운동권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운동권의 사고, 낡은 이념, 그 행동 방식, 그걸 갖고 있는 사람들, 그것으로 지금까지 먹고 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운동권입니다. 학생 운동을 했지만 지금 학생 운동권이 아닌 여기 계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훌륭한 분들 많습니다. 그렇지만 학생 운동을 안 했는데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저는 전형적인 운동권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선, 오만, 내로남불, 자기 희생은 전혀 하지 않고 북한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호의적이고 이런 행태들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 운동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청산을 해야 우리 사회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청년들이 운동권 청산에 잘 지금 이 공감을 하지 못하는데 운동권의 제일 큰 피해자들은 청년들이에요. 70, 80, 90 이 세대들. 왜? 운동권이 그 기득권을 놓지 않고 국가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해는 오롯이 지금 청년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운동권의 대표적인 운동권 정책들 어떤 것입니까? 소주성, 소득주도 성장한다고 마차가 말을 끈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 다 없어졌습니다. 그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운동권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려주는 것도 우리의 어떤 그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운동권이 정치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번 총선에서는 운동권 정치인들 심판하고 퇴출시켜야 됩니다. 머리 같습니다. 머리. 그 머리를 끊어내면 팔다리도 차츰차츰 힘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머리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운동권이. 팔다리, 사지에 다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언론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YTN에 30년 있었는데 제가 94년에 YTN 입사했습니다. YTN 공채 2기 개국 멤버인데 95년에 YTN이 개국을 하고 97년쯤에 이제 망할 뻔합니다. IMF가 와가지고 그때 그 공기업들이 대주주로 들어가서 주인이 없는 회사가 됐습니다. 공기업들이 주인이니까 사실상 정부가 주인인데 누구도 이제 컨트롤을 딱 쥐고하지 않으니까 주인 없는 회사, 주인 없는 집에는 엉뚱한 사람이 주인 노릇하게 돼 있어요. 그 자리를 파고든 것이 바로 노조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사실상 언론노조 YTN 지부, 민노총 언론노조 YTN 지부가 회사의 주인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회사를 좌지우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사장을 보내니까 낙하산 사장이다 라고 하면서 투쟁이 시작됐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공정방송 투쟁이라고 표방을 했지만 실제로는 권력 투쟁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저는 기자협회장이었는데 그 노조가 이제 공정방송하고 낙하산 사장 반대한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저도 이제 찬성을 했는데 이 행태들이 그 독선과 폭력과 이런 것들 보면서 이건 이럴 수는 없다, 이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그때부터 제가 노조와 등을 돌렸고 그때부터 한 15년 동안 YTN에서 나름대로 이제 고생을 많이 했죠. 문재인 정부 때는 앵커석에 앉지 못했고, 근데 이제 그 보수 정부 때는 그나마 어느 정도의 균형이 어느 정도 그나마 유지가 됐는데 이게 이제 촛불, 그다음에 탄핵 사태 겪으면서 완전히 그 이성, 합리성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균형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상상조차 못하는 일들이 YTN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 아랫세대들, 젊은 기자들, 한 30대 정도까지의 기자들이 이제 실체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공정방송을 한다고 했었던 저 선배들, 노조의 지도부가 막상 자기 세상이 되니까 실력은 없고 자기 밥그릇 챙기는데 급급하고 그런 그 실체들을 보게 된 거죠. 그 기간이 아니었으면 지금도 그 후배들이 그 YTN은 언론 노조가 그냥 전체예요, 전체. 기자사회 거의 전부를 장악하고 있어요. 선후배, 공채 선후배로 묶여 있고
빠져나올 수가 없는 구조예요. 마치 조국 집단처럼. 근데 이제 비로소 자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 때인데도 그 당시 사장이 지명한 보도국장 후보가 9번이나 동의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낙마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약간 중도적인 사람이 보도국장이 되는 그런 촌극이 벌어졌었죠. 그래서 저는 조금씩이지만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이게 YTN의 한 단면이고요. 어제 방통위가 YTN 최대 주주를 민간 기업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YTN 민영화가 이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주인 없는 회사가 주인 있는 회사가 큰 발전입니다.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주인이 없는 이게 무슨 공공기업입니까? 주인이 있는 회사입니다. 민영 회사입니다. 그렇지만 공정 언론입니다. 저는 YTN도 이제 그 길을 걸어갈 것이라 생각하고요. 이번 총선을 통해서 우리는 그 머릿격인 운동권 정치인들 퇴출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저도 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의 사명감을 가지고 몸을 던져서 결단을 했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선각자들께서 지혜로운 모임들을 가지시는 걸 보고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고 힘을 얻었습니다. 저도 앞으로 헌신을 하겠고요.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릴 것은 제가 불어에서 왔는데 지난번에 불어에서 오셨는데 그때 이제 문경의 소방관 두 분이 순직하셔서 갑자기 당 일정으로 내려가면서 제가 못 왔었고 오늘 왔고요. 좀 일찍 와서 그 선배님들하고 얘기 나눴고 아까 그 뒤에 분들 건 자료를 제가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오늘은 제가 먼저 저녁 일정은 빠질 수가 없거든요. 지역에 오후 일정은 제가 다 째고 왔는데 그래서 먼저 일어나게 되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